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3rd of October 2024,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최근에 좀 오르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오르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지금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인데, 이번에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들어오면서 좀 비싼 약인데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더 쏟아지고 있는데, 한미약품 일단은 그 거버넌스 이슈는 이제 창업주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딸하고 부인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부인 파트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OCI하고 좀 협력을 해서, OCI가 아무래도 좀 이제 현금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그쪽으로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도 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OCI하고 한미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좀 OCI 자금을 써서 한미약품 R&D를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자. 이게 이제 딸하고 그 창업자 부인의 의견이고, 아들들은 OCI가 워낙 이제 자금력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한미약품이 OCI한테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절대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3월달 주총에서는 그 아들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죠. 이겼는데 조금 다른 흐름이 있었던 게 그 아들 두 명이 이기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장영길 한미 정밀화학 대표가 아들들 편에 섰었는데, 이 사람 지분이 꽤 되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제 딸하고 부인 편 쪽에 섰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하자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한미약품의 현 대표인 박재훈 대표인데, 이 지금 아들 측에서는 지금 한미 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딸하고 부인은 한미 약품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그냥 대주주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어찌됐든 당분간 이들 싸움이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이슈하고 상속세 이슈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미약품이 뭐 아시다시피 2015년에 70만 원까지 가까이 갔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투자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봐서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갔었고,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이 거의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거의 18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몇 년 동안에 18만 원에서 40만 원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움직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주가 흐름은 한 17만 원, 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꾸준히 올라가서 한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한미약품 일단은 좀 경영권 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 간염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서 투자를 좀 신중하게 결정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누구죠?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면담 후폭풍이 굉장히 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회담 같으면 원형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양쪽이 보이도록 하는데, 사각형 테이블을 놓고 완전히 대통령한테 혼개되는 모습을 사진 같은 거에 연출한 것도 불만이었고,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회담에서 나올 이야기들을 먼저 다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을 먼저 압박한 거가 기분이 나빴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비공식 라인으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문제나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여론을 활용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용산을 또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비서관 7명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여사하고 개인적인 텔레그램을 주고받지 말아라 이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시그널 쪽으로 옮겨갔다 그래. 그럼 텔레그램만 주고받지 않으면 되지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돼 갖고는 결국은 제대로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벌써 많이 자제하고 있지 않냐, 김건희도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밝혔다고 하는데 사태 인식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독자 세력을 좀 하면서 압박을 해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제 그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을 한번 만나서 또 좀 세력 과시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 민심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대통령실은 오히려 대통령은 돌 맞더라도 가겠다 그래서 서로 각자 가고 싶은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좀 천명한 상태여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사 이슈로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일단은 출범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서 지금 주변에서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프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이 벌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대형 병원들도 여러 가지 수익 악화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책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그동안 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빠르게 뭔가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는 두 번째 여야 영수회담이 이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요 얘기가 이제 그 대통령하고 면담 전에 나오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로 좀 쓰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여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결국은 이탈표가 나와서 야당한테 협조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기분 나빠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여야가 만나서 회담하고 뭔가를 논의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기분 나빠할 일이 전혀 없는데 대통령이 결국은 여야의 어떤 그런 꼬인 물꼬를 풀지를 못하니까 여당 대표라도 나서겠다고 하는 건데 본인은 안 나서고 또 나서겠다는 사람을 배아파하고 이거는 좀 맞는 해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국감 상황이라 일정은 좀 조율해 봐야지 알겠지만 김민석 의원도 멀지 않은 시점에서 아마 잡힐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시사 이슈로는 해리스하고 트럼프 이제 미국 대선 얘기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3%, 해리스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앞선 조사들이 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앞선 조사들이 좀 나오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여러 가지 좀 그 위법이나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경합주에서 결국은 펜실베니아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경쟁주 중에서는 대의원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경합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미국 대선은 갈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용인 수지 쪽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